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임시 감독 한 명이 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클럽 역사상 최악의 부진에서 리그 최강팀들을 연달아 격파하는 이 충격적인 반전. 오늘 맨유의 극적인 부활 뒤에 숨겨진 전술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낮은 막대. 이게 루벤 아모림 감독 시절의 경기당 평균 승점 1.23점입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맨유 감독 최저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마이클 캐릭이 주의봉을 잡자마자 평균 승점이 3.00으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이죠. 아니,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치 한편의 미스터리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단부터 해보죠. 문제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캐릭이 소방수로 투입되기 전에 맨유는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던 걸까요? 이 숫자를 보면요. 아모림 감독의 실패가 그냥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경기당 승점 1.23점. 이건 그냥 부진이 아니라 클럽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였던 거예요. 결국 2026년 1월 5일 경질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죠. 이 한 문장이 아모림 감독의 접근법이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선수 개개인의 장점보다는 자신의 전술적인 틀을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시스템 우선주의였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선수들을 그냥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한테도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 역할을 강요한 거죠. 그러니 팀 전체의 창의성이 억눌릴 수밖에 없디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등장한 마이클 캐릭이 대체 이걸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바로 선수들을 꽁꽁 묶었던 족쇄 같은 아모림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캐릭은 선수들에게 가장 익숙한 4-2-3-1이라는 캔버스를 그냥 깔아준 겁니다. 여기서 마음껏 재능을 펼쳐보라고요. 결국 이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시스템에 선수를 가두는 대신 선수들의 재능이 시스템을 만들게 한다. 정말 간단한 생각의 전환인데 이게 바로 갇혀있던 선수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열쇠였던 거죠. 캐릭의 해법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보세요. 패트릭 도르그는 수비 부담 덜고 폭발적인 윙어로 전진 배치됐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당연히 자기가 왕인 10번 자리로 돌아왔고요. 코비 마이느는 다시 중원의 엔진 역할을 맡았고 심지어 브라이안 은베모는 중앙 공격수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을 찾아준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 진짜 실전에서 이게 통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것도 리그 최강팀들과의 2차례 빅매치에서 그 증거를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맨체스터 시티전. 캐릭은 아주 실용적인 전술을 택했습니다. 공은 너희가 가져라. 대신 우리는 골문 앞에 버스를 세우고 너희의 가장 큰 무기인 엘링 홀란만 완벽하게 묶어놓겠다. 아주 명확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강의 공격진을 상대로 맨유가 허용한 유효 슈팅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0, 0이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수비 퍼포먼스였습니다. 아스널과의 승리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골 먹히고 뒤집었다가 또 동점 허용하고 그런데 결국 이기잖아요. 이게 바로 경기 흐름의 변화를 읽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술 변화를 가져간 캐릭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대역전극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선수, 은베모와 쿠냐가 있었습니다. 캐릭 체제 하에서 재발견되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이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팀의 영웅으로 떠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몇 번의 엄청난 승리가 그냥 이겼다는 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클럽의 미래와 새로운 구단주인 이네오스에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의 레전드 게리 네빌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익숙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돌아온 것 같다.
맞습니다. 전술적인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이 팀의 정신, 투지 넘치는 정체성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새로운 구단주 이네오스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 리셋을 목표로 젊고 역동적인 재능들을 노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동시에 2026년에는 스칸디나비아 투어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네오스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이끈 캐릭에게 정식 감독직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안첼로티나 투엘 같은 검증된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올 것인가, 사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선택지라 더 흥미롭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지금 메뉴의 이 성공, 이게 그저 잠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신임 감독 효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음 황금기를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나겠죠? 전술적 비결은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입니다. 맞습니다, 감독님. 이로써 우리는 4위에 올랐습니다.